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교재 74쪽에 나와 있는 함수입니다. 함수. 우리가 이제 컴활 자격증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컴활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필기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기 시험은 필기가 종이로 나와요. 종이로 나오니까는 당연히 OMR 답안지에 마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성 사인펜 가져가셔야 되고요. 사인펜 이렇게 쓰나? 그 다음에 이제 필기는 이렇게 되고요. 필기는 이렇게 되고, 실기는 종이 문제지로 나와요. 종이 문제지로 나와가지고 답안 파일이 자동으로 열려요. 시험 시작하게 되면은 컴퓨터 각자 답안지가 열리면서 문제지가 열리는 거죠. 문제지가 답안 파일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문제 파일이 자동으로 화면에 열립니다. 우리는 연습을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지금 5장 열고 6장 열고 하는 거잖아요. 시험장에서는 자동으로 문제가 열리니까는 그 화면에서 뭐 어디 가서 뭐를 하시오, 어디 가서 뭐를 하시오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는 퇴실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50%가 경과되면 퇴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분 시험 중에서 20분이 경과되면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하고 감독관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나가시면 돼요. 그때 이제 그냥 나가시면 뭐 하니까 저장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저장. 상시 시험은 필기 시험이 CBT라고 하죠. CBT.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는 솔직히 그래요. OMR 답안지, 저는 이거 마킹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마킹하다가 재채기 한번 했다가 확 베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했는데, 시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답안지 교체해서 마킹을 다시 하는 데까지 다 포함시키잖아요. 그게 시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시험 종료하면 그냥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긴장하니까 그런 거지. 왜 안 하던 재채기가 왜 그때 나오냐고. 근데 CBT는 컴퓨터 화면에서 문제 옆에 OMR 답안지 화면이 있으니까 마우스를 클릭만 하면 되니까 편하죠. 그렇죠. 실기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실기 시험은 문제지가 코팅돼서 나와요. 예전에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코팅돼서 나왔었죠. 문제지가. 안 그랬어요? 저 예전에 필기시험 볼 때, 예전에 이제 학과시험이라고 하죠. 학과시험. 운전면허 공부할 때 이제 학과시험에 보면 시험장에 문제지를 배포하는데, 그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팅돼서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CBT로 하잖아요. 컴퓨터에서. 그렇죠. 실기시험이 코팅돼서 나온다는 의미는 재활용한다는 얘기잖아요. 했던 문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필기도구 일체 사용을 못해요.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뭐 기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문제 파일은 자동으로 열린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이제 저장하고 제출하고 나오시면 돼요. 제가 이제 상시 시험장에는 가봤었어요. 정기 시험은 저는 예전에 시험을 봤으니까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상시 시험장은요 어떻게 되냐면 실기 시험장에 한번 이게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 시험 수검자하고 옆 사람하고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일어나면은 보일 수 있겠지만 앉은 상태에서 옆 사람이 안 보여요. 이렇게 칸막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옆자리가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앞사람도
앞사람도 거리가 좀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이 굉장히 넓어요. 이거보다 곱절은 클 거려.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는 뭐 옆 사람을 보고 하고 자시고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실력대로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엑셀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뭐다? 이게 함수예요, 함수. 근데 함수를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펑션이라고 써요, 펑션.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 F2 키가 있잖아요. 그게 펑션 키예요. 근데 이 펑션 키를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함수 키라 그래요? 기능 키라 그래요. 펑션을 기능이라 그래요. 그 펑션을 우리 수학에서 이런 거 있었죠? fx 이런 거 있었잖아. 수학에서 뭐 fx라고 돼 있잖아. x는 미지수고 f가 펑션의 줄임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x의 값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뜻으로 fx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고 엑셀에서는 함수라고 부르지만 그 외에는 다 기능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함수가 뭐뭐 있는가 봤더니 우리 책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통계,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수학. 근데 수학 및 삼각이라고 써 있어요. 삼각 시험은 안 나오고 사인 코사인은 안 나오고 수학적인 기능만 나온다. 그 다음에 찾기 및 참조 함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에 관한 함수인데 시간은 잘 안 나와요. 날짜가 많이 나오죠. 날짜가. 그 다음에 논리 함수. 논리 함수는 뭐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함수들은요 하나씩은 꼭 나와요. 하나씩은 꼭 나와요. 예. 74쪽이 뭐라고 써 있어요? 통계 함수의 종류 뭐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통계 함수의 대표적인 게 에버레이지라고 있죠?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 A, 에버레이지 if 이거다. 에버레이지 if. 에버레이지 if,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 if S가 있어요. if S. 그 다음에 맥스, 미니멈, 랭크하고 같은 게 랭크.eq. 그 다음에 var, 이건 안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std, ev 이런 거 있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드, mod라고 하는 거 있죠. 모드는 필기 시험에는 나오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메디안도 시험에, 필기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라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몰, 그 다음에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그 다음에 카운트 if S, 카운트 if, 그 다음에 카운트 if S. 이게 통계 함수고요. 이게 통계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함수. 제가 언급한 거는 언급하지 않은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뭐냐면은요, 거기 랭크.avg 시험에 안 나오고요. VRP 이런 거 있죠? VARP, 예, 이거 분산이라고 하는 통계 용어인데 이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STDEV 표준 편차에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함수 중에서는 left라고 써 있죠. left, 왼쪽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left. 그 다음에 right, 오른쪽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거 자르는 거, middle 함수. 그 다음에 lower, upper, proper, trim, find, search 이런 거는 잘 나오진 않아요. 알고 계시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푸는 게 아니라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그 함수가 무슨 뜻인지는 문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 차이를 계산하래.
가장 큰 숫자와 두 번째로 큰 숫자를 빼라는 얘기죠. 차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max라는 함수가 맥시멈 밸류의 줄임말 가장 큰 숫자를 계산하는 거고, large는 몇 번째로 큰 거를 찾는 함수거든요. 이건 학습하고 나면 금방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는 한번 문제를 한번 보면 되지 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이렇게 써있네요. 그렇죠? 중간고사. 중간고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평균 점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점수와 평균 점수에서 이 중에 가장 큰 애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90이 가장 크나? 눈으로 봐야지. 90이 가장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두 번째로 큰 점수를 계산해서 차이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거는 90점이고 두 번째로 큰 거는 88이 여러 번 나오죠. 한 점 88이겠죠? 그럼 뭐 차이는 2가 나오겠네. 2. 그렇죠? 만약에 내가 계산했는데 2가 아니라 다른 숫자가 나오면 잘못 계산한 거지. 그럼 이쪽에는 어떻게 되죠? 98이 가장 큰 거 같고 92가 두 번째로 크니까 여기 6 나올 것 같고 6.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장 큰 숫자가 있고 두 번째로 큰 숫자가 있을 테니까 빼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뭐. 그러면 무슨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max 함수와 large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max는 는 하고 함수명을 쓰고 함수명 괄호 안에다가 범위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는 max 1, 4, 6, 10,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true. 그 true가 뭐야? 참. 필기시험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true가 뭐다? 그러면 참이죠. 참이 뭔데? 1. 반대로 false. 그러면 이건 거짓. 거짓은 0이에요.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뭐예요? 10이겠지 뭐. 가장 작은 거는 그러면 또 걱정할 필요 없고 4가 클 테고 6이 클 테고 10이 가장 크네요. 그렇죠? 그럼 이건 답이 뭐가 된다? 10이 되겠죠. 10. 이렇게 하는 게 맥스 함수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주는 거지. 범위는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해도 되고요. 나열해도 되고 아까 우리 나왔던 것대로 이렇게 범위를 셀 영역을 정해줘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간고사라는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는 맥스 가로 열고 2의 세 번째부터 2의 10번째 이렇게. 이거 직접 쓰시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 걸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책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제가 써볼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그런데 책에서는 요 fx를 누르래요. 계산하고자 하는 셀을 먼저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내는 명령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 함수 마법사라고 부르는데 요 fx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함수 사용하실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사용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거지. 뭘 도와드릴까요? 이거죠. 내가 통계함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max라는 걸 찾을 거야. 근데 max라는 함수는 문제지에 써 있었잖아요. max 함수 사용하시오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max가 통계함수인지 무슨 함수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 이 책에. 여기는 이렇게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설명도 안 해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시종일관 계속 이거를 설명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놓거든. 뒷부분은 처음에만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요.
는 M, A, X 쓰라고 했잖아. 그리고 괄호 열어요. 이게 제일 나아. 직접 쓰는 거. 직접 쓰는 거. 도미 부르지 말고 직접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헷갈려. 모르겠어. 그럴 때 FX를 누르면 더 답이 돼요. 그럼 설명이 있다. 처음부터 FX를 눌러가지고 이게 통계 함수인지 무슨 함수인지 찾아가지고 아니면 모두 눌러서 키보드에 M자를 딱 누르면 M으로 시작하는 함수 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얘를 부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설명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애들의 최대값 구할 거니 하고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확인 누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은 90이란 얘기지.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는 MAX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성적이니까 여기 68이라는 숫자부터 55라는 숫자까지를 범위를 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괄호를 닫아야 돼요. 함수는 무조건. 믹서기라는 기능은 뭐죠? 뚜껑을 열어서 뭔가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버튼을 누르면 쫙 갈려. 그게 믹서기라는 함수예요. 함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무조건 괄호를 열고 뭔가 재료를 채워넣고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요. 안 닫아줘도 안 닫고 엔터를 쳐도 그 정도는 해줘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 뭐를 하고 돼 있어야 두 번째로 큰 점수를 계산해서 그걸 빼주래. 그렇죠? 그럼 각각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이걸 한꺼번에 쓰려면 어려우니까 따로따로 한번 써보자 이거지.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지우고 딜리트. 무슨 함수 쓰라고요? 라지 는 L L자 썼더니 맨 앞에 있네. L자 썼더니 맨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얘를 다 써야 되냐 이거야. 그냥 더블 클릭하면 괄호가 딱 열려요. 알아서. 아까 는 맥스 같은 경우는 M, A, X 이렇게 해서 뭐 한 번 더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라지 같은 경우는 L 딱 썼더니 이렇게 뜬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선택해 놓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키 눌러도 되고. 근데 연습하시는 거니까 직접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괄호를 열었어요. 요 밑에가 나오는 게 문법이에요. 이 문법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 라지 함수는 몇 번째로 큰 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레이는 뭐냐면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래서 요 동네 중에서 이 동네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거를 써야 되는데 요 뒤에 컴마 K라고 적혀 있네. 그럼 컴마 찍고 2 두 번째로 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2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두 번째로 큰 값이 88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라지는 이렇게 쓰는 건데 라지 는 RARGE 라지 범위는 아까 뭐라 그랬죠? 2의 세 번째부터 2의 10번째까지니까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되겠죠? 직접 키보드로 2의 3 콜론 2의 10 이렇게 쓰면 되고요. 사실 여기 N이 아니라 K라고 적혀 있었죠. K 번째로 큰 거라고 써 있는데 뭐 K든 뭐든 상관없죠. 그럼 여기다 컴마 찍고 뭐라고 쓴다? 2.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 한 이유는요. 그냥 보시기 좋으라고 쓴 것뿐이 그거 입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붙여 쓰셔도 돼요. 이렇게 붙여 쓰셔도 돼요. 원래 붙여 쓰는 건데 제가 띄워놓은 것뿐입니다. 보시기 좋으라고. 그럼 요거는 가장 큰 값 구하는 거고 여기 90 나왔죠. 아까 90. 얘는 가장 두 번째로 큰 거니까 88 나왔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는 맥스 2의 3부터 2의 10번째 빼기 라지
2의 3부터 2의 10번째까지 컴마 3, 컴마 2. 이렇게 쓰면 답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쓰면 답이라는 얘기지. 가장 큰 값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를 물론 우리 책 한번 볼게요. 75쪽 하단에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여기다 클릭해 놓고 답란에 입력할 공간을 클릭해 놓고 두 번째 어디를 fx를 딸깍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그 다음에는 통계를 찾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를 찾아라? 맥스 함수를 찾으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래. 근데 이게 맥스가 통계인지 재무함수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아직. 그러니까는 통계함수를 찾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겠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또 뭔가를 계산해 줘야 되잖아. 확인만 누르면 끝나는 건 아니죠. 다음 공식을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다음 공식을 넣어주려면 또 복잡해져요. 뭐가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설명을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놓은 것 같아요. 자 79쪽 한번 보실래요? 79쪽에 뭐를 또 입력을 하고 뭐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이를 계산할 때 어디에다가 는 뭐라고 쓰고 나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쓰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만 fx 누르고 설명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fx 누르는 거 설명 안 해놔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fx 눌러서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닌데 그냥 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떤 함수를 딱 처음 만나는 함수도 있고 한동안 안 써가지고 잊어버리는 함수도 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그럴 때는 fx를 눌러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걸 계속 꾸준히 연습할 거거든요. 외워야 된다고. 그런데 fx를 계속 누르는 습관을 갖게 되면은요 못 외워요. 함수 자체를. 그러니까 외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수기로 쓴다고 생각하세요. 수기로. 제가 메모장에다 아까 이렇게 나열해서 썼잖아요. 직접 키보드로요. 여러분이 연습장에다가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수기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손으로 쓴 거를 이거를 그대로 컴퓨터로에다 보고 입력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는 max 괄호 열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쓰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저처럼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종이에다가 그럼 max가 최대값 구하는 함수구나. 그러면 요 콜론은 뭐지? 콜론 2의 3 콜론 2의 10 2의 세 번째부터 2의 10번째 범위 지정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학습을 하시는 거지. 함수를. 그 다음에 차이를 계산하시니까 뺄셈이 들어가야 되겠죠. 빼기. 이것도 붙이면 되고 제가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거지만은 그 다음에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를 구하는 함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범위를 정해주고 컴마 두 번째로 큰 거 이렇게 손을 써가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숙달이 되면 이제 직접 컴퓨터에서 엑셀 화면에서 짜르륵짜르륵 할 수가 있는 거지. 저는 외우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반복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항상 반복. 연습장에다 놓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이 되고 나면 오래 가요. 이게 돌대가리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반복학습법이죠. 좋은 말로 표현하면 반복학습법. 근데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반복학습을 안 해. 한두 번 해보고 되면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러면 안 돼. 머릿속에 암기가 돼서 꽉 채워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 오른쪽
78쪽. 78쪽에 보면 상단에 수식의 이해라고 해서 써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때 1번 맥스라는 말은 뭐고 2번 라지라는 말은 뭐고 그거 설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스하고 라지를 빼주면 그게 차이가 된다 이런 거죠. 이 자체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는 max 괄호 열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하면 돼요. 8사람의 성적을 드래그하고 괄호 닫고 빼기 또 라지 함수 쓰고 여기 있으면 더블 클릭해도 된다 그랬지만 지금 쓰는 연습을 해야지. 라지 괄호 열고 또 범위를 정해주고 쭉 그리고 컴마 두 번째 괄호 닫고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를 탁 치면 2가 답이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제가 여기다 메모장에다 써드린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셔야지. 한번 해보세요. 옆에도 는 max 괄호 열고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키가 평상시에 우리 자주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익숙치가 않아. 빼기 더하기 이런 것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런 연습 차원에서도 연습을 하셔야 돼. 빼기 라지 마우스로 또 블럭 잡고 컴마 2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이니까 3번이죠. 3번 계산하래잖아. 3번쯤은 할 수 있어. 자, 이 순위 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순위 구하는 거. 순위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8명 구해야죠. 8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학 입학 시험을 봤는데 60만 명이 봤어요. 60만 명의 순위를 구하려면 몇 번 계산해야 된다? 60만 번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들죠? 그럴 거 아니에요. 60만 번을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계산해 봤어요. 근데 순위를 구하라 그러면 8번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100만 명이 시험 보면 100만 번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 못 가지. 엑셀은요 2번 만에 끝나는 거야. 2번 만에. 100만 명이 시험을 보던 100명이 시험 보던 2번 만에 끝난다고. 그럼 요것도 보세요. 여기 중간고사를 계산했잖아. 중간고사를 계산했으면 기말고사도 계산해야 되고 평균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한 번 계산하고 한 번 더 명령을 걸 겁니다. 잘 따라서 하세요. 엑셀은요 셀을 클릭하면 이 셀을 클릭하면 블럭을 잡던 클릭을 하면 오른쪽 아래쪽에 점이 하나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점? 그 점 잘 보세요. 지금 마우스로 셀을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얘를 현재 셀이라 그래. 이걸 셀 포인터라 그래. 셀 포인터. 요 돌아다니는 마우스 포인터고. 근데 이 셀 포인터의 특성이 뭐냐면 굵은 테두리로 돼 있고 끝에는 사각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셀 안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굵은 십자가 형태로 뜨고 이 굵은 테두리에다 갖다 대면 사방 화살표가 뜨고 그 점에다 갖다 대면 더하기 표시, 얇은 십자가 표시가 떠요. 역할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때 그 사각점에다 놓고 마우스로 누르고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가던 아래쪽으로 같이 동시에는 안 돼요. 오른쪽으로 가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행위를 자동 채우기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요 2라고 성적이 나오는 애 있잖아요. 요 오른쪽 점에 갖다 놓고 얇은 화살표가 떴잖아요. 이때 마우스로 누르고 옆으로 그러면 이렇게 점선 같은 게 나타날 겁니다. 옆으로요. 그리고 72 밑에까지 가면 마우스 띄시면 돼요. 아까는 따로따로 계산을 해봤는데 과목이 지금 3과목이니까 3번 한다고 하지만 과목이 10개라면 10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서 자동 채우기 포인트에 가서 마우스로 옆으로 드래그를 하면 옆에도 똑같이 계산이 된다.
똑같이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결과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함수가 적혀 있을 거라. 함수가 적혀 있을 거라. 그러면 아까는 중간고사를 갖고 다 타령했으니까 얘를 마무리 질 때는 ESC 키, 중간고사에 있는 거는 중간고사 성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고, 기말고사 성적 더블 클릭해 보면 기말고사 영역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고, 평균 성적을 가서 더블 클릭해 보면 평균 성적 블럭을 범위로 해서 계산이 된 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순위 하나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는 자동 채우기는요, 더블 클릭해도 내려가요. 옆으로 갈 때는 드래그 하는 거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릴 때는 더블 클릭하면 슉 하고 내려가요. 저 60만 명 시험 볼 때까지.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하래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하래. 그렇죠? 자, 얘는 이렇게 써 있는데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순위를 계산하래. 그럼 다른 애들은 볼 거 없고 평균하고 요거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육안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누가 1등이지? 93점이 1등인가? 1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89가 2등인 것 같고, 여기가 3등이 둘이네. 공동 3등이고. 아이 짜증나. 이제는 4명 거 처리해놓고 나니까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10명 평균 순위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700명 거를 순위를 쫙 해가지고 대자보를 붙여놓으셨는지. 아무래도 난 그게 더 신기해. 그때도 컴퓨터 있었으니까. 예. 야. 그럼 이게 만약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60만 명 시험 보는 어떻게 돼? 60만 명. 대학 입학 시험 본 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순위를. 야, 니들끼리 알아서 생각해 이라고 해? 그럴 수도 없잖아. 이걸 매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매기는 방법은 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랭크 함수를 사용하래죠? 랭크 함수야. 랭크 함수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랭크 함수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어려운 거야. 자, 평균이 어디 있나 보자. 평균은 여기 있는데, 여기. 얘를 가지고 누가 1등인지 2등인지를 옆란에다 붙여 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랭크라는 함수를 쓰래요. 자, 한번 써보죠.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는 R A N K 랭크를 찍었더니 세 가지가 있네. 저 아래쪽에 느낌표가 찍힌 랭크가 있죠. 세 개 중에서 아래 거는 느낌표가 찍혀 있는 랭크, 이거 쓰려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중간에는 랭크.eq예요. 랭크.avg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사례를 못 본 것 같은데 의미는 알아요. 뭔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랭크를 구할 겁니다. 아까 3등이 둘이 있었잖아. 그러지 않았어요? 83.5라는 성적을 가진 사람이 2명이니까 같은 성적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순위를 줘라 하는 게 EQ예요. 이꼬르. 그러니까 랭크라는 함수는 2007까지 사용하다가 2015로 가면서 랭크를 둘로 나눴어요. 랭크.eq, 랭크.avg를 나눠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쓰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쓰는 랭크는 랭크.eq라는 함수랑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럼 랭크.eq를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돼요. 이걸 써가지고 순위를 구하면 되는데 이걸 저장해서 보냈어. 근데 받아본 사람이 엑셀 2007이야. 그러면 에러가 나있지. 엑셀 2007에서는 랭크.eq를 몰라. 랭크만 아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랭크.eq를 쓰라고 하면 랭크.eq를 쓰시면 되고, 그런데 직장에서 업무상에서 여러분 쓰실 때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2010입니까? 2007 쓰는 컴퓨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엑셀이. 그런 컴퓨터에서는 랭크.eq를 인식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랭크를 쓰는 게 낫겠죠, 그때는 또. 자, 랭크를 쓰래요. 얘를 썼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떴잖아, 이렇게. 근데 밑에 문법을 한번 보세요. 문법이 어떻게 떴나 보세요. 랭크라는 함수 안에는 넘버가 들어가고 ref가 들어가고 오더가 들어가죠. 세 가지가 들어가죠. 안 떴어요, 이렇게? 떠 있죠. 그렇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때 FX를 눌러보는 거예요. 그럼 랭크란 뜻이 여기 뜨거든.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크기를 말한대요. 상대적인 거.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엄마 나 90점 맞았어. 그럼 엄마가 좋아할까 나빠할까? 평상시 60점만 맞던 애가 90점 맞았대. 그럼 엄마가 아주 신바람이 나죠. 야, 그러면 너 몇 등 했냐? 아, 꼴찌. 왜? 나만 90점이야. 다 100점이야. 그게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아무리 잘 보면 뭐 할 거야? 나보다 더 잘 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꼴찌가 되는 거지. 그게 상대라는 말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랭크 함수는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내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더 높은 애가 있으면 걔가 1등이 된다는 얘기지. 자, 이때 넘버는 뭐냐면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래. 뭐의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77.5라고 적혀있는 애. 요 성적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거죠? 걔를 클릭해주면 되죠. REF, 리퍼런스라고 불러요. 리퍼런스. 참조하는 거. 예, 리퍼런스 매뉴얼 그러면 참고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리퍼런스. 엄마 나 3등 했어. 몇 명이서? 전교에서? 아니. 니네 반에서? 아니. 우리 분단에서. 니네 분단 몇 명인데? 4명. 그러면 3등 한 게 아니지. 꼴찌에서 두 번째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랑 시험 봤냐 이거야. 야, 너 77.5인데 누구랑 시험 봤냐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 8명 중에서 시험을 본 거죠. 8명.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 5번째라고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오더를 한번 볼게요. 오더. 이거 필기 시험에 꼭 나와요. 랭크 함수는요. 실기 시험에 거의 90%입니다. 확률이. 시험에 잘 나오는 애예요. 근데 오더를 잘 보세요. 큰 게 1등인지 작은 게 1등인지 따져봐야 돼. 그래서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뭐다? 큰 게 1등이야. 근데 0이 아닌 거는 보통 1 쓰거든요. 1을 쓰면 작은 게 1등이라고. 장미란 선수 같은 역도 선수는 큰 숫자를 들어올려야 1등을 하는 거죠. 금메달을 따고. 박태환 선수 같은 수영 선수는 어떻게 한다? 점수가 기록이 작아야 금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큰 숫자가 1등 되는 게 아니거든. 벌점 그러면 작아야 1등이고 승점 하면 커야 1등이지. 지금은 0 쓰면 되는데 0. 안 써도 되고 0 써도 되고. 그렇죠? 여기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여기다 0을 썼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큰 게 1등입니다. 이때 0을 써도 되지만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돼. 확인.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한 두 번은 풀어봐야지. 아까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쫙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렇게 쫙 더블 클릭이 안 되네. 그러니까 드래그 하면 된다고 했는데 성적이 개판됐어요. 다 1등이래. 얘가 2등이면 어쩌라고? 뭔가 이상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두 번째 거 는 R, A, N, K 괄호 열고 넘버래. 넘버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라 그랬죠. 그게 뭔데? 내 거. 내 점수 내 거.
남의 점수가 아니지. 내 점수를 갖고 순위를 구해야지. 그렇지. 컴마. REF 뭐라 그랬죠? 참조 대상이라 그랬지. 참조 영역. 누구랑 같이 시험 봤길래 여기 77.5서부터 시작해서 72, 이 8명 전체. 나를 포함한 8명. 그렇죠? 그 다음에 컴마. 써있네. 여기 뜬네. 내림 차순 방식으로 쓸 겁니까? 오름 차순 방식으로 쓸 겁니까? 물어보는데 내림 차순이 뭐라고요? 큰 게 위에 있는 거죠. 내림이니까. 오름 차순은 작은 게 위에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평균 점수가 가장 큰 학생이 1등이라고 썼거든. 평균 성적이 가장 큰 학생이 1등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림 차순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냥 내림 차순을 써야지.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괄호 안 닫고 엔터 쳐도 괄호는 닫아줘요. 그 정도는 엑셀이. 자,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되죠? 74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보죠. 뭐. 는 RANK 가로 열고 누가? 잠깐만. 는 RANK 괄호 열고 일단은 클릭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RANK 쓰다가 얘를 지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우고 다시 괄호를 열었더니 얘가 클릭이 안 돼. 클릭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큰 십자가가 떠야 클릭이 되는 애인데 여기는 클릭이 안 되잖아. 지금 커서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 거나 옆에 거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샥 옮기면 와. 원래는 지혜 7번째 이렇게 쓰는 건데 쓰는 거 우리 싫어하니까 마우스를 클릭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클릭이 안 되거든. 여기가 안 되거든. 그럴 때는 다른 데 걸 클릭하고 키보드로 방향을 씩 올리면 방향을 옮겨주면 그 자리가 껌뻑거리거든요. 그렇죠? 컴마 참조 대상 리퍼런스는 어디라고요? 전체. 그 다음에 컴마 0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안 써도 된다 그랬어. 안 써도. 그냥 6등이잖아. 그렇지. 그럼 뭐 대학 입학 시험 수능 60만 명 받는데 60만 번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한다 그랬죠? 하나 계산에 자동 채우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하기 전에 제가 공식을 한번 여기다 써놓을게요. 얘는 지혜 3번째 거고 지혜 4번째 거고 5번째는 빼고 이제 7번째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려면 8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지워버리고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한 거를 자동 채우기로 쭉 훑으면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지 않았겠지. 따로따로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슉 내려가는데 안 되니까 그냥 드래그 하자고. 이렇게. 근데 순위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얘가 2등인데 얘도 2등이고 하물며 얘도 2등이고 얘도 2등이고 나보다도 적은 애가 1등을 하고 앉아있으니 마음이 굉장히 쓰라리죠? 뭔가 사고가 난 거죠.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누르고요. 1 왼쪽에 보면 물결 기호가 있어요. 컨트롤 물결 눌러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수식으로 바뀌었죠? 컨트롤 물결 누르면 값으로 보이고 다시 컨트롤 물결 누르면 수식으로 보입니다. 컨트롤 물결 누르는 거 키보드 왼쪽에. 예.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 이렇게 썼는데 아까 여기다 이렇게 썼거든. 이렇게 여기 지혜 3 지혜 3부터 지혜 10 맞고 지혜 4는 지혜 3부터 지혜 10이라고 했는데 얘는 지혜 4부터 지혜 11이라고 돼 있고 7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혜 7은 맞죠? 지혜 7이 뭔데? 지혜 7이 뭐예요? 지혜 7? G7? 왼쪽 값이겠지. 평균값.
그럼 여기는 G3부터 G3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범위를 제가 아까 정해줬는데 여긴 뭐라고 나왔어요? G7부터 G14라는데 제가 수기로 작성한 거하고 자동 채우기 한 거하고 값이 다르죠. 여기서 뻑 이상이 생긴 거지. 자, 랭크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잘 봤더니 아까 우리가 하나씩 계산했을 때하고 자동 채우기 했을 때하고 답이 달라지더라 이거야. 그거를 의미를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컨트롤 물결을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보이겠죠. 그렇죠? 자, 얘를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시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는 R, A, N, K 괄호 열고 누구 점수가? 내 점수가. 그렇죠. 내 점수죠. 이거는 내 왼쪽에 있는 거죠. G의 3이라고 썼지만 G의 3을 엑셀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G의 3 그러면 G의 세 번째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엑셀 입장이라면 왼쪽 거에 평균 점수가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점수의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거다 이거지. 컴마 누구랑 같이 시험 봤다고? 이만큼 8명. G의 3부터 G의 10번째까지 했잖아요. 이건 엑셀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내 왼쪽에 있는 애부터 8개, 내 왼쪽에 있는 평균 점수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8개. 컴마 0 안 써도 되겠죠? 컴마 0 안 써도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요? 는 RANK 밑에 여기다 써보자. 중간 거 여기다 는 RANK 가로 열고 어느 거? 내 왼쪽 거. 내 왼쪽 거 맞잖아요. 컴마 어디서부터? G의 3부터 G의 10번째까지 이거죠.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서 왼쪽에 있는 애부터 밑으로 8개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왼쪽으로부터 밑으로 8개가 아니죠. G의 3부터 G 10이잖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때 G의 3부터 G 10번째는 내 왼쪽에 있는 애,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8개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 그럴까? 얘가 여기서부터 8개가 아니라 하여튼 G의 3부터 G 10번째죠? G의 3부터 G 10번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G의 4는 뭐죠? 여기서 말하는 G의 3은 뭐죠? 내 왼쪽 거죠? 내 왼쪽 거잖아요. 왼쪽 거. 여기서 말하는 G의 7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G의 7번째는 내 왼쪽 거죠? 왼쪽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 첫 번째 줄에 계신 분들 시험을 보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점수, 그 사람의 점수를 가지고 무조건 4명 거를 가지고 판가름을 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할 때 계산법이 특이한 게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G의 3은 내 왼쪽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G의 3부터 G 10번째는 왼쪽으로부터 8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는 왼쪽으로부터 8개입니다 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8개가 아니잖아요. 이 내 왼쪽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 내 왼쪽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참조 대상은 항상 G의 3부터 G 10번째다 이거죠. 공통적인 걸 한번 보자 이거지. 공통적인 걸 한번 보자고. G의 3은 어디 건데? 왼쪽 거. G의 4는 어디 건데? 왼쪽 거. G의 7은 어디 건데? 여기서 봤을 때 왼쪽 거. 이건 맞잖아요. 왼쪽 거. 근데 G의 3부터 G 10번째는 항상 거기잖아. 그러면 얘를 공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는 RANK 왼쪽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라는 얘기죠.
얘네들의 순위를 매겨라 하는 거니까 왼쪽 점수를 갖고 매기란 얘기잖아요. 근데 참조 대상은 어디다? 지의 3부터 지의 10번째다 이거야.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왼쪽으로부터 8개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의 3은 왼쪽 거고 이거는 왼쪽으로부터 8개가 아니라 지3부터 지10번째라고 그렇게 하라며 또. 근데 표기법이 어때요? 표기법이 이렇게 표기하면 왼쪽 거고 이렇게 표기하면 지3이라고 하고 어떤 게 어떤 표기법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 왼쪽 점수는 대표적인 게 지의 3이고 요게 대표니까 처음에 있던 건데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또 왼쪽부터 8개 이게 아니라 달러를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약간 그게 달라요. 자, 요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 5번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지 6은 어떻게 되죠? 똑같죠? 지 8은 또 어떻게 돼요? 지의 8은 지의 9는 지의 10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참조 대상은 동일하죠? 동일하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를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를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아니라 100번을 계산할 거는 100번을 해보고 1000번을 계산할 거는 1000번을 해보셔야 돼. 처음에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이렇게 얘를 그냥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얘를 수작업으로 하나씩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10번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 이거지.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에 수작업으로 써는 걸 보자 이거지. 수작업으로 써는 거를. 컨트롤 아까 물결 눌렀을 때 여기 수작업으로 써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번 보면 지의 3은 왼쪽 거고 지의 7번째는 왼쪽 건데 그럼 지의 3부터 지의 10번째 지의 3부터 지의 10번째는 어떻다? 동일하게 이거는 동일하더라 이거지. 이거는 그러면 얘가 공통분모가 되는구나. 그럼 이 공통분모를 그냥 써주면 안 되니까는 달러 안에다가 찍어주자 이겠지. 달러로 표시해서.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분모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의 3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 위치를 표현해주는 상대적 주소라 그래요. 상대적 주소, 상대적 표기, 상대적이라고 표현해요. 상대적. 그런데 달러의 지의 3번째라고 이렇게 달러의 지의 달러의 3번째라고 쓰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 위치, 절대적 주소, 그 다음에 절대적 표기 방법 이렇게 절대적이라고 표현해요. 절대적. 달러가 양쪽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의 달러의 3도 있고 달러 지의 3도 있거든요. 이거는 혼합적이라 그래요. 혼합적. 달러가 한쪽에만 들어있는 애는 혼합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상대적 표현 방법, 절대적 표현 방법, 혼합적 표현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혼합, 상대 이 세 가지가 헷갈릴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다시 지우고요. 는 RANK 괄호 열고 누구의 순위를 구할 거다? 내 왼쪽에 있는 얘를 구할 거예요. 이때 내 왼쪽에 있는 얘는 상대적 위치란 얘기고 그 다음에 블럭이 안 잡히면 밑에서부터 잡으셔도 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잡아 올리셔도 돼요. 예. 이때 녹색으로 잡혀있는 이 범위는 항상 8명 점수를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바뀌어요. F4번 키 누르면. 그러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달러 표시가 들어가면 절대적이 되는 거죠. 이건 상대적인 게 되는 거고 이건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교재 79쪽에 보시면 중간에 그 박스 안에 빨간색으로 1, 2, 3, 4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달러 표시가 찍히더라 이거죠. 근데 78쪽에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F4번 키를 눌러서 G3부터 G10번째 영역을 절대 주소로 변경한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소로 변경이 되면 달러 표시가 양쪽에 꽝꽝 찍혀 들어가더라 이거지. 꽝꽝 찍혀 들어가 이거지. 그 다음에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랭크 함수에 관한 설명을 해놨는데 이때 달러 표시가 들어간 애는 뭐다? 라는 말이 거기 있을 거예요. 예. 하고 이제 계산을 하나 마치고 이건 제대로 된 입력된 계산법이 맞아요. 그 다음에는 자동 채우기로 훑어주면 되겠지 쭉. 그러면 가서 컨트롤 물결을 눌러보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컨트롤 물결을 눌러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G3, 4, 5, 6, 7, 8, 9, 10은 왼쪽에 있는 거를 H에서 왼쪽에 있는 G를 찾은 건 맞잖아. 근데 G3부터 G10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동일하게 순위 범위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아까는 자동 처리하면 G4부터 G11, G5부터 G12, G6부터 G13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8개씩 따라서 내려가니까는. 지금은 그러지 않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요런 계산법이 조금은 어려운 건 있어요. 지금 처음 접하시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절대, 상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평균을 계산으로 순위를 계산하라고 써놨는데 아까 처음에 계산한 건 뭐였어요? 처음에 최대값하고 두 번째로 큰 값을 빼서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건 볼까요? 이거잖아요. 이거. 얘는 위에 8개의 점수 중에서 제일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를 뺐죠. 그러면 그거를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또 자기 위에 8개 중에서 가장 큰 거에서 두 번째로 큰 거를 빼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따라갔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는 자동 채우기하면 되죠. 상대적인 거니까. 자기 자신 위치에 위에 있는 8개를 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거에서 두 번째로 큰 거를 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계산법이 맞아요. 얘는요. 그런데 순위를 구할 때는 이 8명 중에서 8개 점수 중에서 각각의 점수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꺼 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지만 이 전체 참조 영역은 절대적인 위치라는 얘기예요. 그 절대적인 위치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까탈스러운 거죠. 예. 이거를 따로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 자, 내 왼쪽에 있는 값이 몇 번째로 크냐라는 건데, 몇 번째로 크냐. 이때 내 왼쪽에 있는 값은 상대적인 말을 표현하는 거고, G3부터 G10번째라고 하는 범위는 절대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상대고 어떨 때는 절대인지는 아직 헷갈리죠. 모르니까는. 이걸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상대, 어떨 때는 절대 이런 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비어있는 종이를 하나 만들 겁니다. 화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있고 기출공유 시트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약간 불그스름한 동그란 아이콘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눌러보시면 종이가 하나 새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화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기출공일 옆에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하게 동글동글한 아이콘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르시면 빈 종이 하나 생겨요. 여기다 같이 한번 입력해 보세요. 환율 계산할 겁니다. 무슨 기능이요? 요거요, 요거. 예. 워크시트 삽입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누르시면 화면이 하나 더 생깁니다. 끄트머리.
자, 여기다가 지금 1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되죠? 1100원? 1120원 돼요? 1130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보죠, 뭐 그냥. 자, 그러면 달러를 가져오면 원화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그럼 5,000달러 가져온 사람도 있고 500달러 가져온 사람도 있고 123달러 가져온 사람도 있고 10달러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이거를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간단한 곱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는요? 내 왼쪽에 있는 달러는 왼쪽에 있는 거 맞죠? 곱하기 교환 비율, 환율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엔터 탁 치고 나머지는 귀찮다고 자동 처리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큰일 나죠. 왜? 얘는 뭐라 그랬어요?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거. 그럼 밑에 거는 뭐라 그래요? 똑같이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거가 없네? 없으면 0이거든? 0 곱했어.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 곱하기 맞죠? 근데 위에는 글자네? 숫자랑 글자를 못 곱하죠? 그래서 에러가 났어요. 10달러 가져오네 어떻게 됐어요? 왼쪽 거 곱하기 위에인데 환율이 565만 원이야? 565만 원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곱하다 보니까 얘는 5,650만 원 가져가는 거지. 10달러 가져와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왼쪽 거는 맞죠? 그럼 B1을 곱해야 되잖아. 여기도 B1을 곱해야지. B1을 곱해야 되고, 얘도 B1을 곱해야 되고, 얘도 B1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환율 위치가 B1이니까 이렇게 4번을 따로따로 곱하면 따로따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럼 왼쪽 거랑 B1을 곱했네. 왼쪽 거랑 B1을 곱했네. 왼쪽 거랑 B1을 곱했네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공통분모가 생겼잖아. 왼쪽 거 곱하기 B1. 왼쪽에 있는 얘랑 B의 첫 번째 거랑 곱한다라는 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는 왼쪽 거는 맞죠? 곱하기 B의 원을 곱할 때 찍었는데 보니까 항상 얘를 곱해주잖아. 그럴 때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때 F4번 키 누르는 거예요. 달러가 꽝꽝 찍히면 되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따라서 내려갈 테니까 상대적으로 내려가야 되고 B의 첫 번째 저 환율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달러를 찍어주면 B 앞에 달러는 뭐냐면 얘를 고정했다는 뜻이에요. 얘가 C, D, E로 안 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B 앞에 1 앞에 달러가 찍힌 거는 뭐냐면 얘를 고정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가 옆으로는 갈지 몰라도 뭐로? 두 번째 줄로는 안 내려온다고. 얘가 두 번째 줄로는 안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B의 첫 번째니까 얘가 옴짝달싹 안 하고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걸 곱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된다? 보시면 다 B의 원을 곱했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수작업으로 4번을 곱했지만 수작업으로 4,000번을 곱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뭐다?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를 하니까 2번 만에 끝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는 랭크 괄호 열고 내 점수는 왼쪽에 있는 점수니까 자 여기다 놓고 보시면 는 랭크 내 왼쪽에 있는 점수는 왼쪽에 있는 거지만 참조 대상은 항상 요 8개다. 얘는 변동사항이 없을 거다. 그럴 때 F4번 키 누른다. 이거죠. 달러가 양쪽에 꽝꽝꽝꽝 찍히면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아래로도 채울 수도 있고 얘를 위로 들어 올려서 채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주로 어디서 달러가 나오냐면은요. 자, 요건 보세요. 아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자동차 이렇게 채우게 했었잖아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평균고사 평균 점수를 가지고 옆으로 가면서 자동 채우게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달러 표시를 거의 안 찍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애들이 있잖아. 이런 경우에 달러를 많이 찍어요. 달러 표시를 찍는 이유는 자동 채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만 계산하시오, 이렇게 하나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요. 얘는 하나 계산해서 자동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도 하나 계산해서 자동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달러 표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만 계산하고 말잖아,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달러 표시가 들어갈 일은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반복되는 얘기를 또 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이거를 수작업으로 계산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수작업으로 계산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3번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하래요. 자, 이거죠, 이거. 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나이를 계산하래요. 그럼 우리가 이 주민등록번호를 보는 순간 뭐부터 따져야 되죠? 이 사람이 2000년생인지 1900년생인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문제지에 2019년 빼기 출생년도 일을 하라고 써있나요? 문제지? 문제를 한번 다시 볼까요?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앞에서 두 자리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나이는 2019년도, 올해가 2019년이니까 2019년에서 이 출생년도가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요거잖아요? C의 세 번째가 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C의 세 번째 셀이 요건데 그러니까 는 2019 빼기 이 사람이 몇 년생이라는 뜻이야? 03년생은 아니잖아. 03년도생이면 예수님 태어나고 3년 후인데 그러니까 2003년생이겠지. 그렇지? 그리고 더하기 1을 하래지. 더하기 1은 여기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계산하잖아. 나 70년생이에요. 그럼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하잖아. 이렇게 알아서. 그때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레프트라는 함수를 쓰래. 레프트가 뭔데? 앞에서 자르는 거. 요거 잘라야 돼요. 요거. 왼쪽에 두 개? 그 레프트 함수를 쓰는 거지. 이걸 쓰라는 거지. 근데 앰퍼샌드 연산자를 쓰래요. 이게 뭐야 또? 앰퍼샌드, 이거 앰퍼샌드라고 읽어요? 앰퍼샌드라고 읽어요. 앰퍼샌드. 이거는 이제 AND라고도 읽어요. AND. 그리고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건데 우리 엑셀에서는 앰퍼샌드라고 읽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좌우를 결합하는 결합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는 20하고 앰퍼샌드 13을 결합하면 뭐가 된다 이러면 2013 이렇게 돼요. 숫자와 숫자, 이거 숫자잖아요. 20이란 숫자와 13이란 숫자를 13을 결합하면 본드처럼 글루건처럼 결합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사랑 앰퍼샌드 해요. 뭐가 된다? 사랑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결합하는 게 앰퍼샌드 연산자입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앰퍼샌드 연산자가 나온 이유는 뭐다? 요거 2013년을 빼야 되는데 03만 나와 있잖아요. 03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20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얘를 결합해 주지 않으면 2013이 안 되잖아. 만약에 이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렇게 써야지. 는 2019 빼기 13 더하기 1 1900원, 2000을 한 번 더 빼줘야지. 아니면 여기다가 괄호 열고 2000 더하기 13
2013을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때는 M%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빼줘야 되고, 이렇게 빼줘야 되고. M% 연산자를 사용하라 그랬는데 M% 연산자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예요. 사용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틀린 거지. 그렇지. 그때는 여기다가 2013을 만들기 위해서 M%를 써야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는 2019 빼기 출생연도 앞에 있는 두 자리가 03이잖아요. 03. 그럼 아까 03이 13이 아니라 03이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랬어. 03이죠. 그렇죠? 이렇게 13에 꽂혔지 왜?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두 자리를 어떻게 자르냐면 는 레프트 가로 열고 C의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C의 세 번째라며요. 그렇죠? 컴마 2. 2가 뭔데? 왼쪽에 두 자리를 자르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03년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03년생이. 03을 빼주면 되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 03이 돼요. 03. 3은 아니에요. 레프트 함수를 거치면 얘가 숫자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글자가 돼요. 글자. 그러나 여기는 03은 글자지만 숫자처럼 3으로 인식을 해서 더할 수는 있어요.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0에다가 얘를 결합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결합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03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03이 레프트 C의 세 번째 컴마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그러니까 는 2019에서 2003년 더하기 1을 해주면 이거는 맞는데 M%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맞다? 얘가 괄호를 여기다 묶어야 돼요. 왜 뜬금없이 괄호가 한 번 더 들어가느냐? 괄호가 왜 한 번 더 들어가느냐? M% 연산자를 먼저 할 거냐? 빼기 더하기를 먼저 할 거냐가 있잖아요. 우리 수학에서는 괄호를 먼저 하죠. 엑셀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M%를 해요. M%를 먼저 하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2003을 이렇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빼요. 2019에서 2020을 빼니까 어떻게 되죠? 1999가 되죠. 1999가 됐잖아요. 03에다 1 더하면 어떻게 4가 됐죠? 03에다 1 더하면 4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999 뒤에 4가 붙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19994 이렇게 돼요. 요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하고 1999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1 더하니까 4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결합하는 거야. 얘가 먼저 하면 좋은데 그래서 괄호를 묶는 수밖에 없다. 괄호를 묶어서 2003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처음 접하는 함수라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같이. 는 2019 빼기 20 빼지 말고 20은 넣지 말고 그냥 레프트 괄호 열고 레프트라고 썼더니 뭐라고 떴냐면 어느 글자에서 마우스로 주민등록번호 클릭. 왼쪽 거죠? 저 앞에 있는 왼쪽 거죠. 그렇죠? 컴마 캐릭터 몇 글자? 03 두 글자. 더하기 1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나이가 그쪽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 2003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20이라는 걸 결합해줘야 되는데
결합했더니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다? 얘가 먼저 계산이 되면 괜찮은데 괄호를 안 묶어주니까 2019에서 20을 빼버리더라 이거지. 그리고 뒤에 있는 03에다 1 더하니까 4가 되면서 그걸 나중에 결합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괄호를 먼저 넣어줘야 된다 이거야.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원칙에 의해서. 요렇게 나온다 이거지. 답은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하면 되고. 자동 채우기 쭉 하면 되고요. 그렇죠. 이때는 다 왼쪽에 있는 것만 갖고 따졌죠? 고정되고 뭐 이렇게 참조되는 게 없잖아요. 항상 왼쪽 것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갔죠, 여기는. 우리 교재 어디냐면은요. 81쪽. 81쪽에 상단에 보면은 수식을 그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책에 20이라는 거 따옴표가 들어갔는데? 20이라는 거 앞에 따옴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20 앞에다 따옴표가 들어가고 03도 따옴표가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같이 따옴표 안 하고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괄호를 묶은 이유는 우선순위. 수학에서 우선순위도 엑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수학에는 없는 앰퍼센드라는 연산자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하기나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엉뚱한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묶어주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건 숫자죠. 2019는 숫자죠. 뒤에 더하기 1은 숫자죠. 레프트를 거치면 뭐가 된다고요? 레프트. 문자가 되죠. 앰퍼센드를 거쳐도 문자가 돼요. 그럼 숫자와 문자를 계산할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 없는데 딱 봐도 숫자 3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더하거나 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썸 함수, 합계를 구하는 함수라든지 뭐 최대값을 구한다든지 이럴 때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에 안 들어가요. 합계를 구하시오 할 때 얘를 범위로 정해주면 안 들어가. 더하기 빼기나 할 때는 들어가는데 더하기나 빼기 할 때는 들어가요. 약간 좀 그런 게 특이한 거죠. 지금은 이런 처음 접하는 게 많다 보니까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14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교재는 75쪽이고요. 수업료 여기 뒤에 세 번째부터 뒤에 10번째까지 이 항목 중에서 미납자 수가 몇 명인지를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비어있는 게 미납자래요. 비어있는 게 빈칸이 미납자래. 비어있는 게 미납자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함수 중에서 골라 쓰시오라는 얘기죠. 그럼 카운트 올, 카운트 블랭크 세 가지 의미를 알면 금방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는 카운트 가로 열고 범위를 정해주면 이거는 범위에서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란 함수는 숫자만 세는 거야. 숫자. 여기 숫자 있어요? 없잖아. 글자잖아. 나쁘란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는 카운트 A는 뭐냐? 카운트 A는 카운트 올의 줄임말이에요. 범위에서 빈칸을 제외한 모든 것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올. 카운타라고 읽지 않고 카운트 올 그래요. 그러니까 빈 거는 안 세. 무조건 컴퓨터에서 비어 있으면 얘는 제외시키거든요. 엑셀은 비워두면 걔는 취급을 못 받아. 자, 그러면 여기에 나쁘가 글자가 4개가 있네? 그럼 나쁘생의 인원수를 셀 때는 이거 쓰면 되겠네. 글자가 4개가 있으니까 4명은 냈네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카운트 블랭크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정해주고 범위에서 빈칸만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블랭크니까 비어있는 거 개수를 세라 하는 얘기죠. 비어있는 개수. 아까 문제가 빈칸이 미납자라고 했으니까 빈칸 개수 세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 는 카운트 블랭크 가로 열고 뒤에 3부터 뒤에 10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카운트 그러면 숫자만 세는 거, 카운트 A 그러면 뭐라도 있는 거 세는 거, 카운트 블랭크 빈 거 세는 거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함수의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써봐야지. 는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여기 있다.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고 써있네. 카운트 블랭크. 그러니까 이제 다 써도 되고 더블 클릭하면 열린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레인지라고 써있네. 밑에 레인지. 굵은 글자로 이건 뭐다? 범위. 어디 여기. 김미연 학생서부터 김인혜 학생 8명 중에 범위를 정해주는 거지. 수업료 납부 현황이 있는 거를. 이 중에 비어있는 게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명 비납자로 나온 거지. 그렇죠? 예.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쓰는 거예요. 카운트 블랭크 함수. 보시는 내용은 이제 조건부 개수에 구하는 함수인데요. 조건부. 기말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해서 D 14번째 셀에 표시를 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건 90점 이상이라는 거예요. 90점 이상. 카운트 A, 카운트 if 중에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고르란 말은 세 가지를 다 쓰란 말이 아니고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알아서 쓰란 얘기예요. 한 가지만 쓰란 얘기는 아니에요.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세 가지는 아니다.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가지를 쓴다 그러면 이 함수를 다 사용하시오라고 나오죠. 근데 고르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몇 개를 고르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골라서 답이 되면 정답이에요. 이 책에는 카운트 if를 쓰는 게 답이라고 돼 있지만 카운트 if가 아니라 카운트하고 카운트 a를 썼더니 답이 되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나가자 이거죠. 자, 먼저 카운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숫자만의 개수 센다 그랬죠. 그럼 여기 점수가 8개 있잖아. 아니지. 카운트 A는 뭐죠? 비어있지만 않으면 다 세는 거죠? 빈 거 없잖아요. 그럼 8개. 근데 90점 이상이니까 하나, 둘, 셋이잖아요. 셋. 기말고사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운트 if를 써야지. 조건부 개수라 그러죠? 카운트 if라는 함수를 쓴다 이거죠. 카운트 if는 범위를 정해주고 조건이 들어가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다가 는 count 카운트 if 여기 있다. 카운트 if 첫 번째 나오는 레인지는 범위예요. 범위 범위가 어디입니까? 기말고사 성적인 범위지 뭐. 기말고사 성적이 범위지. F 3번째부터 F 10번째까지라고 했으니까 얘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또 하나 있다. 컴마 크리테리아라는 말이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건이란 뜻입니다. 조건이 뭐라고? 90점 이상. 여기다가 90 이상이라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90 이상이라는 말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표현을 해줄 때는 따옴표 안에다가 써요.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쓸 때는. 그래서 90 이상 그러면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쓰는 거죠. 90 이상이라는 말을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쓰는 거죠.
우리말에서는 앞에다 90을 쓰고 나중에 이상이라는 말을 썼지만 표기 방법에서는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90 이렇게 써주면 돼요. 뒤에는 괄호를 닫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안 닫아도 해결이 되겠지. 엔터. 자, count if. 자, 범위 조건인데 범위는 뭐다? 키멀 좀 쓰고 조건은 뭐다? 90점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는 F3번째부터 F10번째 키보드로 써도 되고 마우스로 블록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따옴표 안에다 씁니다. 따옴표 안에다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이걸 관계연산자라고 하죠. 비교연산자라고도 하죠. 비교연산자. 크거나 같다 이상, 크다, 작거나 같다 작다, 같다, 다르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연산자가 6가지가 나오죠. 크거나 같다 이상, 크다 초과, 작거나 같다 이하, 작다 미만,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경우는 시험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90 초과되는 경우가 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90 이상, 80 이하, 80 미만. 80 미만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미만은. 초과라는 말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크다가 초과지 뭐. 크다가. 네,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거죠. 평균 점수가 80점대래. 80점대. 평균 점수가 80점대래. 80점대.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이거죠. 80점대.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시하죠? 80점대를 80보다 수학을 많이 안 해보니까 헷갈리네. 엑셀을 많이 해서. 자, 평균이란 값이 있는데 얘가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게 80점대인 거죠. 그렇죠. 조건제시법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엑셀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크거나 같다 80, 작다 90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개를 컴마를 찍어서 쓸 수는 없어요. 또. 자,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평균 점수가 80점대. 80점대. 문제지 이렇게 써 있나요? 거기다 또 뭐라고 또 있어요?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말이 써 있어. 80점 이상 90점 미만. 이거를 80점대라고 표현한 거야. 문제지에는 80점대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수험자들은 초등학생도 있단 말이야. 엄마 80점대가 뭐야? 왜 그런 게 나왔냐? 그렇게 나왔던데? 그래서 했냐? 틀렸지. 엄마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공회의서로 이제 민원을 넣죠. 문제를 어떻게 개떡같이 그렇게 출제를 하고 80점대라는 걸 애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말뜻을 그런 걸 냈냐고 막 뭐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말을 쓴 거지.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안 나왔었어 이 말이. 그럼 이상과 미만은 모르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걸 모르고 시험을 보러 온다는 말은 아니지. 80점대는 모를 수 있지. 그래 80 이상 90 미만은 알지. 크거나 같다 작다 이런 건 알지. 그렇지. 근데 count if, sum if, count a라는 함수를 중에서 골라서 쓰라는데 count a는 뭐예요? 다 셋이요. 아니죠. sum if는 뭐야? 합계 구하는 건데?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count if를 써야지. count if를 써야지. 예. 그러면 count if는 조건을 써야 되는데 조건을 어떻게 쓸 거냐? 여기 보세요. 이렇게 80 이상 90 미만인데 80점대가 크거나 같다 80, 작다 90이라는 게 아까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쓸 수 없다 그랬잖아. 컴마로 구분해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쓰면 틀린 거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풀어서 계산해야 해요. 80 이상에서 90 이하를 빼주면 돼. 80 이상이 몇 명이죠? 아까 몇 명? 계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죠. 네 명이잖아요. 지금 네 명. 네 명 중에서 90 이상 되는 하나가 있잖아. 얘를 빼주면 세 명이죠. 그렇게 빼야 돼. 80 이상에서 90 이상을 빼줘야 돼. 그러면 80 이상은 4명이 나올 테고 90 이상은 1명이 나오니까 그 1명을 빼주면 순수히 80점대만 남는 거니까 3명이 나오겠다 이거지. 요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보세요 한번. 함수를 2번 써야 돼요. 똑같은 함수를 똑같은 함수를 2번 써야 돼요. 80 이상 되는 조건에서 90 이상 되는 조건을 빼주면 90 이상 되는 조건이 중간에 빠졌으니까 80 이상 90 미만의 것만 나오더라 이거지.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거를 계산하려니까 80 이상 되는 점수에서 90 이상 되는 점수를 빼주면 80점대만 남게 돼요. 요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쉬운 건 아니에요. 엑셀이 어려워서 쉬운 게 아니다로 표현한 게 아니라 말뜻이 헷갈리는 거죠. 말뜻이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80점대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80점대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데 80 이상에서 90 이상을 빼주면 실제 80점대만 남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은 는 count if 가로 열고 평균 점수 중에서 컴마 크거나 같다 80 빼기 count if 또 블록을 잡아서 컴마 크거나 같다 90 90점도 빼줘야 되잖아. 90점도 빼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count if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빼주면 80점대만 남는다는 얘기죠. 얘가 평상시에 자주 나왔던 count if 함수의 유형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함수가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2007 이후부터 나온 함수인데지만은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이제 count if s라는 함수를 쓰라고 해요. count if s. 이거는 범위 조건을 계속 나열합니다. 이런 거죠.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이 몇 명입니까? 어떻게 계산해? count if 가지고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 어떻게 계산해? 몇 명인지를? 자 보세요. 여기에 기말고사도 80점 이상, 평균 점수도 80점 이상을 어떻게 계산해요? 80점 이상 이거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얘가 80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 80점 이상 됐죠? 둘 다? 여기도 됐죠? 여기도 됐죠? 여기는 아니죠? 여기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80점 이상이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 나오고 이쪽에 80점 이상이면 1명, 2명, 3명, 4명이잖아요. 그렇죠? 여긴 5개가 나왔고 여기는 4개가 나왔잖아. 둘 다 80점 이상을 어떻게 계산해요? 못한다니까? 그때는 그렇게 계산하고 다른 거를 계산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른 함수를. 그러다가 count if s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 80점 이상 되면서도 이쪽에서 80점 이상 되는 걸 골라라 그러면 하나, 둘, 셋, 3명 나왔잖아요. 그렇죠? 공통분모니까 그렇게. 이게 count if s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어딘가 써 있을 테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디가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 몇 명이냐? 뭐 야구 좋아하는 여학생 몇 명이냐?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범위에다가 축구 좋아하는 조건 걸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범위에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건을 걸어주면은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이 나오고 야구 좋아하는 여학생이 나오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때는. 그러니까 80점 이상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범위는 동일해요. 범위는 같은 범위에서 90점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80에서 89까지 나오는 거지. 이렇게 count if s를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 count if를 갖고 쓰시오 그러면 두 번을 써야 되고, count if s를 갖고 쓰시오 그러면 한 방에 끝나는 거고. 어떤 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출제 요원이. 근데 count if s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나오는 추세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 예. 실기 안 나오면 필기라도 나오는 애니까. 필기 실기 안 나오는 애들은 뭐야?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몰라도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대학 입학 시험에 뭐 구구단 문제 내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너무 그렇잖아. 그런 거야. 너무 쉬운 문제들은 안 내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것도 낼 수가 없지. 범위 내 우리 수준의 문제를 내는 거니까는. 자, 요거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는 count if s가 여기 있어요. count if s.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 이면서 얘네들 중에서 작다 90. 그러니까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점보다 작다라고 하는, 아까 우리 조건제시법 쓰는 거 있었잖아요. 조건제시법 쓰는, 이렇게 쓰는 것이 count if s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였죠. 아까 count if 가지고는. 근데 그게 count if s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엔터를 쳐주면 답은 동일하게 나오지 뭐. 다음 문제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팀명이 있대. 팀명이 수원 삼성이야? 수성이 그거예요? 최씨 들어봤는데. 그렇죠? 전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야구, 축구, 농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국가대표 경기하는 건 응원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끼리는 어차피 우리끼리 이기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겨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다치지 말고 짜고 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이기면 저는 다 좋아하니까는. 그러니까 옛날에 선동열 선수 이런 선수는 제가 아는데 요즘 선수는 모르겠어요. 박찬호 선수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간혹 이제 컴퓨터 문제지에 이렇게 첼시 이렇게 나오면, 야, 첼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그럼 학생들이 그래요. 학생들이 선생님 축구 몰라요? 그러면 나 몰라. 박찬호 선수밖에 몰라. 박찬호가 축구 선수예요? 또 그러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왼쪽 오른쪽 어딘가에 빈 공간이 있나 봐. 그냥 보면 모르죠. 자, 보세요. 얘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왼쪽 맞춤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는 왼쪽에 붙었는데 팀명은 왼쪽에 떨어졌지. 오른쪽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는 오른쪽에 붙었는데 팀명은 오른쪽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뭐가 떨어져 있나 봐.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세요. boy 점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애인데 공백을 제거하래. 공백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뭐죠?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다고 해서 요 공백만 제거하고 요 공백만 제거하면 안 되지. 중간중간에 있는 공백도 제거해야 되는데 얘 이렇게 붙여버리면 안 되죠. 한 칸은 떼어야지. 한 칸은. 사실은 문자 앞뒤에 있는 공백은 모두 제거하고 사이사이에 있는 공백은 한 개는 유지하고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게 무슨 함수다? 트리머 자르는 거 트리밍 한다 그러잖아. 예전에 사진을 인화했는데 그 옆작공하고 헤어졌거든. 싸워가지고. 그러면 가위로 쭉 잘라버리잖아. 그 트리밍 하는 거지. 트리밍. 칼로 착 잘라가지고 불필요한 부분 자르잖아요. 그렇죠? 트리밍 한다 그래. 어퍼는 대문자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백을 제거하고 나서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대문자로 바꾸고 나서 공백을 제거하는 거예요? 응? 공백을 제거한 후에 대문자로 바꾸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문자로 바꾸고 나서 공백 적어하면 안 되나? 답은 맞아요. 전후는 상관이 없어요. 답만 맞으면 돼요. 자, 이게 뭐예요? 대문자로 바꿔놓고 나서 나중에 자를 거냐 공백을 제거하고 나서 나중에 대문자로 바꿀 거냐 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함수를 두 가지를 썼을 때 어떤 거를 먼저 하느냐 어떤 걸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엉뚱한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답이 정확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먼저 계산한 함수, 나중에 계산한 함수를 명확히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 분쟁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퍼는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트림은 자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백을 제거하라 그랬으니까 트림을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어퍼를 나중에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표기법에서는 어떻게 써야 돼? 어퍼를 먼저 쓰고 괄호 열고 트림을 쓰면 괄호 속에 있는 트림이 먼저 계산되는 거죠. 이해 되시겠어요? 표기할 때는 먼저 계산하는 게 뒤에 나오고 나중에 계산하는 게 먼저 나옵니다. 괄호부터 먼저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는 트림 어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트림을 먼저 할 거고 나중에 어퍼를 할 거니까 어퍼 괄호 열고 트림 괄호 열고 요걸 찍으라는 얘기지. 이거 찍으라는 거지. 그럼 괄호를 두 번 열었잖아요. 하나 열고 또 다른 함수에서 괄호 열었잖아요.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 야, 너 왜 괄호 안 닫았냐? 닫을 거니? 그래서 엔터 치면 닫아지는 거예요. 굳이 여기를 괄호를 안 닫아도 되는데 닫는 연습은 하셔야지. 그렇지? 네. 자, 보세요. 왼쪽 벽에 붙었죠? 오른쪽 벽에 붙었죠?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렇죠? 답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여덟 번째 문제는요.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래요. 그렇죠? 첫 문자를 대문자로. 첫 문자가 뭔데? 이거 플라워 러브라고 써 있으면 플라워라는 단어의 앞에 글자하고 러브라는 글자에 있는 앞에 단어 있잖아. 스펠. 얘를 첫 글자니까 단어의 첫 글자예요. 문장의 첫 글자가 아니라 단어마다의 첫 글자. 우리 문제는 달랑 코리아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코리아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를 직접 쓰지 말고 계산하라는 얘기지.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프로퍼, 어퍼, 로어 중에서 선택하시오. 어퍼는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 뭐라고? 대문자. 어퍼랑 비슷한 애가 하나 있네. 로어. 얘는 소문자. 프로퍼가 첫 글자를 대문자. 단어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바로 프로퍼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프로퍼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그렇죠? 네. 자, 보세요. 는 PRO 프로퍼 여기 있다. 프로퍼 여기 있죠. 그렇죠? 네. 가로 열고 얘를 클릭하면 되지 뭐. 요 글자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겠지. 그렇지? 프로퍼. 어려운 건 아니겠지 뭐. 프로퍼는. 자, 여기에 뜻이 이렇게 써 있어요. C 19번째 국가명이 있는데 그걸 첫 글자 그 대문자로 바꾸래. 첫 글자를. 그럼 이렇게 써주면 코리아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요렇게 놓고 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두 개를 아까는 하나 해서 자동 채우기 했고 하나에서 자동 채우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두 개를 계산했잖아요. 옆으로. 그럼 두 개를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하면 그냥 한 번에 내려가요. 한 번에. 아까는 여기 순위 구하는 거 있었고 나이 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계산하다 보니까 얘 자동 채우기 하고 얘 자동 채우기 하는 거로 설명을 드렸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냥 옆 사람에 있는 것들을 쭉 계산할 거 아닙니까? 옆에 항목에다가 자, 합계 계산하고 평균 계산하고 순위 구하고 뭐하고 뭐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한꺼번에 쭉 블럭 잡아서 한 번에 따당 하면 촥 내려가겠지. 한꺼번에 이렇게 따당 하면 촥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60만 명의 수능 시험 본 사람들 성적을 처리할 때 합계 평균 순위 뭐 계산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를. 그럼 첫 번째 사람 것만 쭉 계산하는 거야. 첫 번째 사람 것만. 그리고 그 계산한 거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59만 9,999명은 한꺼번에 촥 자동 완성으로 채워지는 거지. 그래야 빨리 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엑셀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정확히 맞다 하는 거죠. 그거에 관한 해설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는요, 하나씩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 이거를 설명을 보실 때는 컴퓨터 없이 엑셀 틀어놓지 말고 그냥 책을 먼저 눈으로 보세요. 아, 나이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래. 근데 왜 괄호를 열었을까? 아까 나이 계산할 때 앰퍼샌드에 괄호 있었잖아요. 그 괄호는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거지 하고 떠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눈으로 먼저 쭉 설명을 봐요. 설명을 보고 나서 이제 엑셀을 열어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셔야죠. 근데 실습하다 보면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설명을 한번 슬쩍 한번 보면 알 수 있겠지. 근데 처음부터 설명을 보면서 실습하면 안 돼요. 그럼 답은 구해졌는데 왜 답이 어떻게 구해졌는지를 원리를 모르게 답만 구하는 과정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출공 1번 문제. 총점이 가장 작은 사원이 1이래. 랭크 함수를 구하래. 총점이 가장 작은 게 1등이래. 아까 랭크 함수가 있었잖아요. 랭크. 그렇죠. 그럼 이수자 수도 있었잖아요. 이수자 수. 이수자는 뭐예요? 이수란 글자가 몇 개 있느냐 이거죠. 근데 이거를 카운트 A를 써도 되지. 카운트 A를 쓰면 글자가 있으면 세는 거잖아요. 근데 이수라고 써있는지 삼수라고 써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수란 글자의 개수를 세야지.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써야 될까? 카운트 if. 썸은 아니겠지. 합계 구하는 쪽은 아니잖아. 3번.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빈칸이죠. 빈칸이 이수하지 못한 사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카운트 블랭크를 쓰면 되지. 그 다음에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실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들을 합하래. 그럼 두 번 해야 되겠네. 필기 점수에 대한 조건부, 실기 점수에 대한 조건부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야 되겠네. 그렇죠? 자, 이수자를 같이 한번 해볼게. 이수자. 여기. 2번 문제 한번 볼게. 2번 문제. 는 count if. 그렇죠? 괄호 열고 레인지가 어디야? 레인지 여기지. 여기 이수인지 아닌지 여기지. 여기가 범위잖아. 여기가 범위. 여기가 레인지 범위죠. 그렇죠? 컴마.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라 그랬죠. 조건이 뭡니까? 이수죠. 이수. 그럼 여기 있는 글자를 클릭해도 돼. 여기는 이수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클릭해도 되지. 아까는 80점 이상 하니까 크거나 같다 80을 썼지만, 근데 사실은 여기다도 따옴표 열고 이수라고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이수라고 쓰는 게 낫지. 그치?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숫자는 답이 나왔는데 문제집 뭐라고 써 있어요? 몇 명하고 붙이래. 몇 명하고 붙이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수가 몇 명인지를 쓰는데 뒤에 몇 명이라고 붙이래. 명자를 붙이래. 근데 함수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지 하여튼 고르라서 써서 count if를 썼고요. 요 연산자도 있네. 이거는 꼭 쓰래잖아. 이게 뭐예요, 아까? 결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것이 아까 함수 쓴 거죠. 그렇죠? count if 쓴 함수죠. 그렇죠? 그 뒤에다가 명자에다가 앰퍼샌드를 결합해주면 요쪽 숫자와 요쪽 글자가 결합되겠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따옴표에다 꼭 쓰셔야 돼. 조건을 쓰실 때. 따옴표에다 꼭 쓰셔야 돼. 따옴표를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if라는 조건을 그냥 쓰면 큰일 나요. 따옴표에다 꼭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